인기 중형 세단이죠. 캠리 하이브리드의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캠리 하이브리드는 신형이 나오면서 이전 세대보다 차체가 더 커진 덕분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휠베이스는 2825mm로 2845mm인 현대 그랜저의 뒷좌석 공간만큼 이 차량 역시도 상당히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드룸 역시 레그룸에 비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불편함 없는 수준의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뒷좌석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게 솟아올라와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승객이 앉을 때는 다소 불편한 자세가 연출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뒷좌석 시트는 시트 방석이 그랜저 수준만큼 넓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허벅지를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시트 방석 길이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시트 쿠션 자체가 푹신푹신한 편이어서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시트 자체가 어느 정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요타 아발론과 마찬가지로 이 차량 역시 2열 시트 바닥에 배터리를 위치시켰기 때문에 차량 세팅 자체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세팅을 하고 있고, 이 무거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뒷좌석 승차감을 어느 정도 상승시켜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드레스트는 시트에 비해서 쿠션감이 살짝은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 이 헤드레스트가 보시기에도 상당히 높이가 높죠. 따라서 그다지 높이 조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경쟁 차종에 비해서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위급인 아발론에서도 뒷좌석 열선 시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상당히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동생인 캠리 역시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네요. 참 일관성이 보기 좋습니다. 한국에 특히 이 급의 중형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 차량을 패밀리카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열선 시트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차를 팔 때는 항상 이 급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를 포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발론에도 없는데 캠리에 넣는 것도 좀 웃기죠. 이 아발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2열 시트 바닥에 배터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만약에 열을 받을 경우에 2열 시트로 약간의 온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냉각팬 송풍구가 차량 내부로 흘러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 아니면 과격한 주행 시에 이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겨울에는 이게 히터 역할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름에는 이쪽에 더운 바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트 자체가 뜨거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열선을 안 넣었을까요? 캠리 뒷좌석은 잠깐 타본 결과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설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성은 먼저 이 가운데 위치한 암레스트, 센터 암레스트는 이 길이가 상당히 넉넉하고 이 좌우 폭도 무난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도어 트림과 암레스트에 손을 얹으면 장거리 주행 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앞에는 컵홀더 덮개가 마련된 이 2구짜리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 점이 좋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컵홀더의 플라스틱 재질이 다른 곳에 쓰인 플라스틱 재질에 비해서 소재가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덮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구성이네요. 뒷좌석 창문은 사가향 모두 원터치를 지원하고 자투리 부분이 남는 곳이 없이 깔끔하게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뒷좌석에도 원터치 윈도우가 들어가는 거는 동급인 소나타나 K5엔 당연히 없는 구성이고, 위급인 그랜저에도 없는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뒷좌석에도 모두 이 상하향 원터치가 들어가 있는 점은 강점인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는 안 들어가고 약간 없어야 될 건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이 중앙 센터 에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USB 충전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V 파워 아울렛이 마련이 된 차들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충전을 위한 이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훨씬 활용도가 높죠. USB 전원을 지원하는
그런 촬영용 기기들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이제 패밀리카, 뒷좌석에 아이가 탑승할 경우에는 뭐 태블릿 PC를 이용한다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마련된 점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열 LED 실내등이 마련이 된 점도 좋네요. 독특한 점은 이 뒷좌석을 비추는 이 약간 무드 램프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 떨어진 물건을 찾을 때도 약간 용이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시트백 포켓이 가죽 소재로 튼튼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점도 좋고, 뒷좌석 승객의 시야는 이 겉에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실내에 타보면 훨씬 2열 창문의 개방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을 볼 때 시야가 상당히 쾌적한 편입니다. 이 널찍한 커터 글라스가 뚫려 있는 점도 좋고, 여느 세단들이 다 그렇지만 이 시트 자체가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운전석을 내려다 볼 때 시야도 그다지 답답함이 없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그리고 경쟁 차량들과는 다르게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닌 일반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루프를 통한 개방감은 확실히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지 않아서 헤드룸 공간을 많이 확보한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소나타 K5는 물론이고 위급 차량인 K7이나 그랜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승차감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